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슬쩍슬쩍 나오고 있고 예전같이 조금 야 그래도 잘 먹고 살아야지 라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자 라고 하면서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도 조금 매출이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성장만 했는데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성장할 게 없으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항생, 성장할 매도 거다 신호 이렇게 하면서 발생. 미래를 보면서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야 이제 피크아웃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해버리면 크래프트 하인즈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는 분위기. 실제 이번에 달리는 말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아마도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때 혼자서 뒤에서 키득키득키득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회사가 크래프트 하인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트라서 키득키득이었나요? 설마 아니겠지? 네 아닙니다. 지금 오늘 뭐 권진 부장님의 개그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댓글에 좀 보였거든요. 만족하셨어요?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네. 분발을 해주시면 장난이고요. 아니 오늘 1900...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장난입니다. 부장이 놀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틈을 타서. 네네. 뭐 살짝 분위기를 또 1900분 넘게 오늘 들어와 네. 주셨는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실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얌브랜즈인데 티커도 정말 귀엽죠. 얌브랜즈 어떻게 네. 실적 나왔는지 볼까요? 네, 실적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얌얌. 알겠습니다. 네. 잠깐 띄워주시고요. 네네 잘못했습니다. 네, 얌브랜드 실적 바로 보시죠. EPS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41달러 나오면서 예상치인 1.24달러 상회를 했고요. 매출은 아직까지도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렴한 가격 그리고 공격적인 프로모션 덕분에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었던 저소득층 고객들을 이번 분기에 많이 끌어들였다고 전해줬습니다. 브랜드 전반에서도 또 다양한 신메뉴들을 출시하면서 트래픽도 이번 분기에 증가했다고 하고요. 얌브랜즈에 속해 있는 브랜드가 일단 KFC 그리고 타코벨, 피자헛 등이 있는데 동일 매장 매출 각각 브랜드별로 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8.29%를 상회하는 KFC는 13%의 동일 매장 매출을 기록했고요. 타코벨의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모습이죠. 4.18% 예상치가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피자헛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인 7%대의 동일 매장 매출을 상회했습니다. 9% 증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EPS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현재 주가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97%까지 낙폭이 좀 커졌고요. 13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얌브랜즈 역시도 올해 주가가 7%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뭐 랠리에서도 또 소외됐던 어떤 소비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KFC, 타코벨, 피자헛 지금 동일 매장 매출이 모두 좀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해밍캐스터는 많이 가시나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저희는 많이 시켜 먹죠. 여기서? 회사에서 네, 여기서요? 시켜 먹습니다. 네. 여기서 시키면 KFC나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시키면 펩시콜라가 옵니까? 뭐 펩시가 올 때도 있고 코카콜라가 올 때도 저희- 펩시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펩시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선택하기 또 나름이긴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얌브랜즈가 이거 펩시 쪽 콜라 모기업 그쪽에서 분사돼서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면 당연히 얘기 안 하면 우리 것만 써야지 왜 코카콜라 왜 쓰나라는 이런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 사실 저도 제가 이 관련 내용을 모를 때는 야 코카콜라 먹어야지 왜 펩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라는 이게 더 싸니까 그래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 야 우리 브랜드에서는 다 펩시 써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KFC나 피자 드실 때는 펩시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펩시 이야기를. 근데 펩시콜라 모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모기업에서 분사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얌브랜드 얌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꾹꾹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꾹꾹이냐 뭐 이게 댓글에서. 이렇게 네. 얘기하시던데요? 꾹꾹이 네네네 꾹꾹이 저희 그 회사에
꾹꾹이라는 그 별명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순간. 네. 알겠습니다. 네. 골드 TMI 매도 였네요. 신호 발생. 댓글창에 뭐 우리 동네 KFC는 치킨 나이트 시간 되면 배달을 막아놓더라. 치킨 나이트가 그 1+1으로 치킨을 파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름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프랜차이즈 뭐 세일 행사에 많이 또 고객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있겠네요. 네, 오늘 얀브렌즈의 실적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듀폰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듀폰 미국의 화학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연간 가이던스들이 좀 엇갈린 부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EPS 먼저 보시죠. 0.85달러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83달러였고요. 매출도 31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30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항공, 우주, 자동차, 의료산업 등에 사용이 되는 자재에 대한 수요가 강력해서 이번 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7% 정도 줄었습니다. 전자 그리고 산업 부문에 약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봤을 때 매출은 지금 124억 5천만 달러에서 125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책정됐죠. 시장의 예상치는 124억 4천만 달러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연간 EPS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3.4에서 3.55달러 사이로 하향 조정이 됐고 이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게 책정이 된 모습입니다. 시장은 3.85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듀폰의 현재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악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27% 주가 빠지고 있고요. 74달러 선입니다. 네, 듀폰 실적 발표했을 때 권진 부장님의 제스처 보셨나요? 아, 못 봤네요. 네. 어떤 또 제스처를 갑자기. 혼자 막 뭐 총 쏘고 막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 저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인 것 아닌 같습니다. 척 하시는데. 네네. 아, 그 옆에 앞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집중을 이쪽에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웃음이 나가지고 마이크 소리를 좀 꺼버려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안 끄셨죠? 네. 듀폰 사실 뭐 듀폰과 또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미국의 다우케미컬을 갖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미국 화학 기업이고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듀폰의 실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ELF 뷰티가 실적 발표하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소비재 기업 중에 우리만큼 성장세를 이어간 기업이 상위 5개도 안 될 거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들도 콜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실적 내용 살펴볼까요? 네, ELF 뷰티 지금 실적이 2분기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주면서 주가도 16% 가까이 뛰어올라주는 상황인데요. EPS 1.1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57달러였거든요. 2배 가까이 상회한 모습이고요. 매출은 2억 1,63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역시나 상회한 모습이죠. 순 매출이 76% 급증했고요. 총 마진도 71%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8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2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계연도 2024년에 대해서는 EPS 2.19달러에서 2.22달러 사이를 전망하고 있고요. 매출은 7억 9,70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예상치를 역시나 상회하는 수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다시 짚어봤을 때 16.95% 거의 17% 가까이 뛰어올라주고 있고요. 136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ELF 뷰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사업개미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관심에 많이 없는 기업일 수 있는데 올해만 주가가 지금 110% 넘게 올랐습니다. 댓글창에도 ELF 프리뷰 뉴욕을 통해서 보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ELF 또 저희가 많이 다뤄보지는 않는 종목입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ELF 뷰티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오늘 평가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ELF 뷰티에 대해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120달러에서 155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ELF의 시장 점유율이 18%라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라고 전했고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부문에서도 성장 기회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ELF 스킨케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1.5%에 불과한데 이 선터처블 같은 제품들의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펜하이머에서도 지금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 분기에 대해서 역대급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ELF가 가이던스를 상향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상향한 가이던스도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 같다. 아직까지 매출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오펜하이머의 의견입니다. 경영진들의 관리 능력이 높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호실적에 힘입어서 좋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LF 뷰티는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올리브영 가면 브러쉬, 그쵸. 세트 등을 판매하고 퍼프 같은 용품들을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뭐 선크림 사진이 뜬금없이 떴습니다만 이게 이제 선터처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그 미용 도구, 미용 용품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킨케어는 이제 좀 진입을 해서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어떤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에 실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최근 찾아봤어요. 저도 최근 10대들이 미국 10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맞아요. 와 이렇게 되나. 그리고 가격이 많이 싸다고 합니다. 실제 뭐 퀄리티 근데 가격이 싼데 퀄리티까지 좋아서 와우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즉 최고의 가성비 브랜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불황에 오히려 많은 이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불황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근데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현재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PER이 한 41배 정도로 지금 비싼 PN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숫자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뭐 한 5년 후고 야 이거 땡겨와 해서 이런 이익단을 주니까 가능한 이런 밸류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이게 스크래치가 나버리면 주가가 조금 으악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은 꼭 여러분들 이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야 될 이런 종목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차트가 뭐 지금 화면에도 띄워주셨었는데 뭐 제주도 오름처럼 쭉 오릅니다. 제주도 오름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쭉 올라온 주가 보실 수 있고요. 댓글에서는 권진 부장님 올인원만 쓰실 것 같다는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뭐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안 씁니다. 아예요? 네. 세수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세요? 네. 그래서 부장님 저 얼굴이 이렇게 이유를 찾았네요. 네네. 아무것도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가지 마시고요. 아직 특징주가 남아 있는데요, 부장님. 그러니까 특징주 하나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스킨만 네. 바릅니다. 네, 스킨. 네. 네, 다른 건 바르면 이제 기름기가 좀 있어서 로션까지 바르면 조금 그래서 그냥 스킨 정도 하고 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땀이 삐질 이렇게 나는 상황이네요. 외모 지적까지 네. 받아야 되나. 이럴라고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잠자야 되는 시간. 제일 먼저 오시는데. 네네 항상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여기 나와서 내가 이럴라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저는 KB증권 이런 나스닥 홍보하기 매수 위해서 신호 나오는 발생. 이런 프라임센터 이런 프라임클럽을 홍보하려고 나옵니다. 네. KB증권 프라임센터에 나 밑에 지금 권진 보여주고 부장과 계십니다.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프라임클럽 여러분들 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목요일 날은 저희가 해외 주식도 저희가 다뤄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회사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간도 잠깐 있어요. 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잃는 게 네. 있으면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외모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라도 있어야지. 여시경 아닌가요? 여시경? 그거는 제가 마스크 쓸 때. 마스크 썼을 때 여의도의 성시경. 네, 여시경. 지금 그런 말 하면 혼납니다. 네, 또 뭐 방금 전까지 얼굴 때려놓고 갑자기
얼굴 회복시켜 줄 병 주고 네. 약 주고. 네. 포장하는 거죠. 많이 아프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댓글창에 외모 비건이신 듯. 네, 여러분 좋아요도 한 네, 번씩 우리 잊지 부장님을 마세요. 위해서 눌러주시고요. 왔다 갔다. 네. 그리고 계속 해민 캐스터가 실적 얘기할 때 막 옆에서 총 쏘고 막 난리 나고 있는데 제가 웃음 꼭 참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애써 옆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 읽는데 약간 지금 정신이 중간에서 없거든요. 극한 직업이네요. 네. 실적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데 네. 실적 이야기 잠시나마 좀 쉬어갔고요. CBS 실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CBS 헬스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후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EPS가 2.21달러 나왔고요. 매출도 889억 2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약국의 급여관리 부문이 강세였고 또 건강보험산업 부문에서도 예상보다 의료 비용이 적게 나오면서 후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하겠다 5천 명 정도의 구조조정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비용이 4억 9,600만 달러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 오늘 실적과 함께 전달이 됐고요. EPS 연간 가이던스가 8.5달러에서 8.7달러 사이로 제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59달러였고요.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125억에서 135억 달러 사이로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1.97% 하락하면서 72달러 선입니다. 네, 지금 CBS 역시 계속해서 좋은 분기 실적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가 빠지는 데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CBS 올해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구조조정 비용이 또 향후에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이 약간은 악재라면 악재일 것 같고요. 네. C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주가가 20% 지금 오히려 빠진 상황인데 지금 주가도 약간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댓글창에 그리고 프라임 클럽 보신다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프라임 클럽 잘 보고 팬이시라고. 있다고 네, 아름답습니다. 댓글창에 네. 또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BM 최님이 네. 아우 예. S&P 매수 신호 아! 발생. 좋았습니다. 이런 리액션을 계속 자꾸 무급으로 옆에서 하셔가지고 네. 기습으로 PD님이 한번 틀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쏘고 있을 때 한 번만 좀 네. 틀어주세요. 네. 어떤 상황이 지금 여기가 이런 펼쳐지고 상황이다. 있는지. 지금 혜민이가 열심히 말을 할 때 여기는 지금 아주 바쁩니다. 네, 방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헬스 이어서 휴메나까지 계속해서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개장이 10분 남았네요. 네, 바쁘게 달려보겠습니다. 아니요,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휴메나 이제 몇 개 실적이 남지 않았고요. 휴메나는 미국의 의료보험 업체입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와줬고 주가도 6% 정도 지금 뛰어올라주는 상황인데 EPS 8.94달러, 매출은 267억 5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미뤄졌던 이 노인층들의 의료 예약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예상보다는 의료비 증가폭이 적어서 후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2분기에 의료 손실 비율, 징수하는 보험료 대비 청구 비용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 의료 손실 비율이 86.3%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85.8%보다는 늘어났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86.5%보다는 약간 낮게 나온 부분, 이 실적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휴메나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6.2% 오르고 있습니다. 486달러 선입니다. 네. 휴메나 실적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댓글창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폭등 중이다라고 월화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4.07%대 아까보다 조금 뭐 더 올라온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피치 쪽 이야기, 네네. 경기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에서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또 폭풍 우리나라 시장 내일 국장까지도 안 좋을 거고 미국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라리의 실적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특징주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라리 연간 가이던스를 또 높여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 매출은 지금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2분기에 조정 에비타가 32% 증가한 5억 8천만 유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6억 440만 유로가 예상치였고요. 하이브리드가 전체 출하량의 43%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어났다는 점이 또 한 가지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219억 유로에서 229억 유로 사이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연간 에비타 마진 전망치는 그대로 38%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높아졌지만 EPS와 매출 모두 이번 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1.69%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라리의 실적, 이번 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웠지만 가이던스는 올려 잡았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특징주 코너 통해서 세일즈포스 관련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동차 이야기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뭐 빨리 넘겨버려서 사실 근데 자동차 쪽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사실은 완전히 조금 이렇게 정상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대다수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에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의 이런 자동차 그룹들이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일즈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2번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애플에 대해서 막 만들어놨는데 딱 보냈습니다. 어제 아니 그제인가 했어요. 눈물이 흘렸습니다. 쭉 오전에 만들어 이 오전 점점점 하면서 해놓으면서 제가 사실 그동안에 뭐 5일 가져오는 매수 신호 것들도 발생. 좋아 보여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세일즈포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성장성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 하면 가장 먼저 뭐 이런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를 이런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결국은 고객 관리 관련된 소프트웨어, 즉 고객의 어떤 관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팔아야 돼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세일즈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대박나요님, 해피랑님, 네, JKIM, 네, J킴, 네, 육군님, 네, 어서 오시고요. 즉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자, 어서 오시고요. 천리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도님도, 네, 0315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객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과 이런 기업 간의 모든 관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이 세일즈포스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 이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를 딱 클릭을 해서 봤어. 그럼 어떻게든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클 때마다 짜자 떴어요 맨날 이렇게 뜨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세일즈 클라우드 그리고 서비스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마케팅 클라우드 그리고 커뮤니티 클라우드 등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컴퓨터 회사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쪽 시장에서 이 친구들이 망가지면 다른 이런 회사들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실제 보시면 영업이익 지금 현재 흐름 보시면 이 두 번째 라인인데 지금 이제 거의 뭐 더블 형식으로 거의 뭐 늘어나다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EPS 같은 경우가 뭐 10달러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회사 계속해서 성장을 하네라는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들도 지금 현재는 뭐 800배 가까이 되는 이런 PR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3년 후면 이게 20배 아래로 내려옵니다. 클라우드 회사 대표 회사인데
20배 아래로 내려와? 와 이거 조금만 뒤에 거를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주면 이 회사는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배당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지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성장을 계속해서 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OE 같은 경우도 한 13배 가까이가 13% 가까이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들은 지속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장기 주가 앞에서 제가 얘기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 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AI까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AI 기술 도입까지 하면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어. 즉 AI 관련된 주식으로도 엮일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이익 성장성 앞에서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드렸던 것처럼 주가 수준이 동종 기업 대비해서 많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I 기반 솔루션을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다 보니까 회사의 흐름이 조금 더, 그리고 고객들도 훨씬 더 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이익 성장 앞에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3년만 지나면 20배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되면 저평가에 대한 5일 흐름이 매도 신호 계속되고 발생. 있고, 이 회사가 배당을 주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해갑니다. 이걸로 해서 계속해서 ROE를 계속해서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반 네, 곧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그죠. 계속해서 근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사주 오늘은 매입을 그죠. 전체적인 확대하고 흐름이 있다는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 쪽에 셀프가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오늘은 26배 뭐 바짝 지켜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라오면 26배 정도 그죠. 이제 일단은 나타내고 위쪽에서 잘갈 때는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게 35배까지도 나스닥 받아들였어요. 매도 신호 어, 발생. 매매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S&P 매도 신호 발생. 많이 밑으로 내려면 이제 근데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EPS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위쪽에 3년 일단 EPS 아까 성장 말씀드렸다시피 25% 722 라인 저평가가 맞는 이쪽에 것 같은데, 도착을 그리고 해야지 앞에서 얘기드렸던 매도를 자사주 매입 규모를 태우고 계속해서 내려가기 늘려가는 참 좋은 중이다라는 위치인데요. 생각을 거기까지 오진 하신다면 않고 추가에 대한 내려갔어요. 흐름 한번 봐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또 보자고요. 구조조정, 따라붙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거는 좀 안 좋은 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시기한 계속해서 위치고요. 사람들 지금은 필요 또 없이 살짝 잘라 반등을 할 수 잘라 있는 보면 구간에 와 있어요. 구조조정 같은 것을 그러니까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마진을 까면은 계속 훅 유지하겠다. 지켜 세울 수가 주주한테는 있는 좋은 위치라 CEO고요. 조금 봅시다. 직원들한테는 지금 애플이 큰 0.36, 이런 CEO 구글이 마이너스 1.63,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주주 1.16, 이러다 보면 아마존이 마이너스 마진은 1.57, 계속적으로 그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2.31.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애플을 제외한 끝나신 줄 알고 네, 모든 끝났습니다. 빅테크 축하드립니다. 자체가 잠시 개장 1.5에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 가량 네, 빠지고 있는 오늘은 모두 하락 그런 출발한 흐름이에요, 모습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0.7% 하락 출발했는데요. 4,544 일단은 포인트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신용 경우에는 등급 현재 하락, 0.43% 피치사 내리고 영국의 있습니다. 피치사죠. 14,283 3대 신용 평가 기관인데요. 다우존스 지수 일단은 0.35% 하락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다는 35,507 선에서 악재가 시장을 약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부진한 장이 이어지고 있죠.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상승하는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0.36%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내주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하락하는 섹터는 가장 상단의 임의 소비재 섹터 1.3%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심리 계속해서 부진하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26%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을 나스닥 하면서 매수 신호 전반적인 발생. 심리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출발한 미국 증시 확인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 특징주 코너 이어가고 있었는데 부장님 더 남은 말씀 이제 이어가실까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이 차트하고 지금 현재 마진 추이 같은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그냥 거의 뭐 비슷하게 가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2021년 1월 4월이면 와 이제 평소 하던 것보다 거의 뭐 1.5배 이상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봤던 좀 밸류에이션까지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주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로 쭉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야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S&P 많이 올라온 거 매수 아니야? 신호 라고 발생.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비싼 게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매매는 한 61선 이렇게 이 라인입니다. 61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코너 통해서 세일포스 이야기 좀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658 라인. 좀 제한적이어서 658 라인 올라오면은 매도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살짝. 딱 하나 투자 의견 다뤄보겠습니다. 노르웨이안 크루즈인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은 관련해서 서스퀘안나에서도 투자 의견이 안 나왔는데 오나요? 선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찍고 파지티브 갔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다가 S&P 매도 신호 발생. 보고서가 나왔고요. 기다리고요.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12% 이상의 하락 여력을 점치고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분기의 매출이 70%, 지난 분기 매출의 70% 이상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예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지만 팬데믹 이전에 조정 에비타 마진까지 복귀를 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서스퀘안나의 의견이고요. 올해 노르웨이안 크루즈의 주가가 58% 증가를 했는데 경쟁 업체들인 로열 캐리비안 그리고 카니발이 각각 117%, 123% 급증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주가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로열 캐리비안의 위험 보상이 노르웨이안보다 더 매력적이다라는 게 서스퀘안나의 의견이고요. 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2%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도 3.61%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크루즈 주가들 동반해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카니발 2.2%, 로열 캐리비안 역시도 1.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낙폭이 적은 자, 3대 600 크루즈 중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기다릴게요. 600.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00 매수. 노르웨이안 크루즈까지 살펴봤는데 크루즈 관련해서 코멘트 벌써요? 해주실 부분 터치했어? 있으실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선물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601. 선물 매수 주문이 601. 접수되었습니다. 매수로 걸어놓겠습니다. 600이나 603. 여행이나 이런 성격 급하신 분들은 603 걸어놓으시고요. 그리고 3분기 때부터 다시 좋아지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살짝 뭐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크루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노르웨이안 크루즈 관련한 투자 의견으로 바이올셀 코너는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나온 소식들 어떤 게 있는지 나스닥 좀 살펴봤는데요. 매수 신호 발생. 포드 지금 CNBC를 통해서 미국 내 7월 판매량 집계가 됐습니다. 7월 미국 내 판매량 지금 장표에도 제가 써놨는데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판매량이 지금 17만 3,639대를 기록을 하면서 5.9%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포드의 가장 또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 중 하나죠. 픽업 트럭과 브론코 SUV에 대한 수요가 7월에도 호조를 보였다라는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F시리즈 픽업 트럭의 판매 내연 기간입니다. 8.2%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것은 F150 라이트닝 전기차 판매가 28%나 줄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의 우려감. 자, 601 매수 대기 중. 해결되었습니다. 네, 걸렸고요. 향후 지금 올 8월 초에는 생산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전 6주간 생산시설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들 7월의 판매량에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부문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에 비해서 계속해서 약세, 손실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포드 주가 뭐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 매도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94%. 자, 600 라인을 그냥 통과가 돼버리네요. 네,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때문에 판매를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함께 좀 감안을 하고 뉴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나온 S&P 소식 그리고 매수 자, 이어서 신호 600을 발생. 넘기면요. 사실 다시 아모레 매수할게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9월에 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역대급 상장이 또 기대된다라는 이게 왜 짧은 안 돼? 소식입니다. 네, 아몰딩스 IPO가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가 600억에서 700억 달러 사이로 평가받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5일 투자를 계획하고 매수 신호 공개를 발생. 했습니다. 9월 첫째 주에 로드쇼라고 하죠. 이 투자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주에 일단 공모가가 확정될 전망이고요. 로이터는 IPO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알리바바, 메타에 이어서 미국 기술기업 IPO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기업이 될 거다라는 내용 함께 전달을 해줬습니다. 네, 아몰딩스 관련해서 9월 초 중순 정도 IPO를 할 것이다.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나 봅니다. 계속 열심히 뭔가 하려는.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네. 공격적으로 여기서 잡아요. 589, 590에서는 매수를 한번 더 해봅니다. 하려고 하니까 안 사 하면서 그렇게 됐었었죠. 자, 600 넘어서 나스닥 익절하면 매수 신호 바로 발생. 한 번 더 매수로 갑니다. 해봐야겠고요. 익절하고 하이님이 바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다시 줍줍의 매수. 기회가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잠시 좀 쉬어간다 하면 줍줍을 좀 해도 될 타이밍일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선물 다시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하고 다시 매수. 내려올 때는 좀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오늘 하루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오늘 장 후반에 딱 두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게 참 답이 있을 먹어줘라. 겁니다. 그러게 이런 채권 시장의 흐름이 안정화가 된다면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이 여전히 더 수익률 확 올라가 버리고 채권가 으아 안녕히 계세요 해버리면 주가의 흐름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울고 싶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울고 싶을 때 이거 하늘 맞자 톡 피치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여기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으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오늘 네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익절과 네, 동시에는 여러분들 언제 잡으셔야 되냐면 이 딱 반등이 나오고 매도를 시작하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잡으십시오. 아하. 안정화가 되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주식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시점이지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자, 익절하고 선물 동시에 매도 매도. 주문이 자,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614에 다시 매도. 덜 아프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 잘. 와닿네요. 네. 잘 알고 계셔야 아, 계획대로 됩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이 또 어떻게 좀 안정화를 찾아가느냐 잘 동향을 살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랜만에 저희가 S&P 500 빅스 지수를 보고 다시 있습니다만 7.6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산 16.23까지 줘라, 올라와 야.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오케이. 빅스 선물 지수가 매수 주문이 매도 신호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 네. 치고의 자, 성향은 일단은 너무 안정이 돼 있었었죠. 자, 관심이 오랜만에 없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빅스 지수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US 달러로 시작한 바꾸고. 분위기인 것 네, 그래서 또 이번 주 후반에 이렇게 나오는 하고, 고용 이렇게 지표들 하고. 잘 네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자, 이렇게 같습니다. 하면. 오늘 40분까지 특징주 코너도 꽉 차서 좀 시간이 부족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선물 싶은데 선물 취소 주문이 그러면 접수되었습니다. 당장에 또 발생이 준비를 많이 되죠. 해오시는데 2700 불? 아닙니다. 예, 그런 한번 생각 손절 안 하시고. 맞았습니다만. S&P 매도 신호 발생. 그죠? 오늘도 좋은 내용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매수로 먹고 매도로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매수는 두 번 먹고. 매수는 두 번 먹고 여기선 또 매도로 한 번 또 먹고 글방.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칼 있죠? 그래도 짧은 구간에서 그죠? 3연승을 한꺼번에 이어냅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준회원 아니신 분들은 네, 준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S&P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이게 이제 600에서 지지가 안 되면요. 이게 513까지도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요. 600에서 지지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그죠? 미친 척 하면은 얘가 513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받쳐낼 가능성이 높아요. 600 라인에서는. 5분봉으로 보고 있읍시다. 5분봉에서는 이제 하단에 와 있는 거죠. 600하고요. 제가 볼 땐 600하고 722 라인 거기가 이제 상단이에요. 상단 722 아까도 말씀드렸던 743 그쪽이 상단이라 지금 이게 이제 거의 하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600 라인 자체가요. 그러면 일단 조금 한 번 더 내려오면 600 쪽에서 매수 쪽에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네. 자, 일단 깔끔하게 그래도 그죠? 우리가 반등 여기서 600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조금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그죠? 여기 저가 라인이죠. 거의 뭐 저가 라인 쪽에 589 라인 쪽에서 접근했어요. 589 그죠? 589에 매수해서 그죠? 여기 600 넘어가면서 한번 청산을 줬고 다시 한번 이쪽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매수로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나스닥 이쪽에서 매도 신호 먹고 발생. 자 추세를 준 이후에 밴드 상단에 부딪힐 때는 매도해라. 그대로 매도했죠. 익절과 동시에 포지션 변경. 자 매도로 S&P 진입해서 매도 신호 음봉 발생. 두 개로 또 청산을 완료를 줬고요. 자 600 근처에 다시 옵니다. 자 기회를 줬는데도 못 잡나요 이거를? 다시 한번 요거는요 600에 터치하면 매수할게요. 다시 한번 601자리 한번 노릴게요.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601 다시 한번 체결. 매수로 체결. 올릴래? 야, 깔끔하게 이겨보지 그걸. 아, 이거는 참 익절을 못 주고 손절 주면은 아쉬운데요. 지켜내. 나스닥 선물 매수 신호 매도 주문이 발생. 자, 체결되었습니다. 청산 깔끔하게 또 601 라인 매수 잡아서 수익 챙깁니다. 네. 자, 함께 하신 분들, 네, 수익 올리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그죠? 대라는 자리 여기 589 한 번 더 여기 600 넘어서면서 602 정도에서 다시 매수 또 수익. 여긴 또 청산 주면서 14 정도에서 다시 매도해서 음봉 두 개 또 챙겨 먹었죠. 자, 기다리다가 자, 여기 다시 밴드 하단에 오는 600을 기다려서 600 기다려서 다시 한번 조금 밀렸습니다만 요거 받쳐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매수로 챙겨 먹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5분봉은 이렇습니다. 5분봉은 일단 한번 뒤졌던 저점을 한번 더 딛는 모양이고요. 살짝 저점을 깨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밑으로 많이 밀리지 않았고요. 자,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도 반등이 올 수 있는 그죠? 추세선의 하단 자리죠. 5분봉도 이렇습니다. 자, 15분봉은 더 기울기가 나스닥 더 매도 신호 길었고요. 발생. 자, 여기 하단을 찍었고 하단에 또 왔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반등을 하면 뭐 다시 686을 가든지 뭐 요렇게 반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죠? 최소한 657까지는 이런 식으로 줬다가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30분 봉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다시 중간에서 내려와서 이 600 라인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30분 봉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 이 30분 봉에요. 513을 터치하지 않냐. 그냥 이렇게 밀어서 터치하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붕괴가 되고 밀면 지금 보면은 다 지지가 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럴 때 붕괴를 시켜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다 지지가 한다라고 보고 매수가 이제 여기서 막 따라붙죠. 붙었을 때 한 번 더 푹 밀어버려야지 선물할 때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30분 봉에 513을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513 또는 529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600에서 이렇게 반등해서 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 느낌 필이 이거는 밀고 가지 않을까. 올렸던 거는 밀기 위한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항생도 보면은 제가 그쵸 여기 추세선 5분봉 추세선 상단에서 내리베팅 쪽으로 갖고 왔죠. 그런데 위쪽 상단을 치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리기 위한 올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것도 그죠? 이렇게 올릴 때 매도했다가 또 뭐 손실분 분들도 매도 신호 계실 수가 발생. 있잖아요. 이런 반등은요. 그죠? 또 이 반등은 다시 내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못 가면 여기서 질질질질 끌리다가 요 라인 쪽에 그죠? 613, 625 라인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빼는. 그래서 529와 500 나스닥 S&P 매수 신호 발생. 터치 한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정혜원 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정혜원 방으로 갈게요. 네, 준혜원 아니신 분들은 준혜원 가입해 주시고요. 준혜원 분들은 정혜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S&P 010-7431 매도 신호 발생. 010-7431 1898번.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깔끔하게 그죠? 4연승 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뭐 수익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 저는 슈퍼맨 하고도 3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원 돼서 만나요.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S&P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S&P 매도 신호 발생.